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하고 그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완전히 그 프레이밍 내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개인을 닥달하는 것으로 예방이 바뀌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술 먹고 난간 위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다쳤고, 노동자들이 이거저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쳤고, 이런 거니까 노동자들을 더 막 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노동자들은 아예 고용하지 않고, 뭐 이런 방식의 당연히 정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운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산재사망으로 누구가 이렇게 죽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기업들은 오늘 이 작업장에서 누가 죽어도 내일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 운명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죠. 걔가 잘못해서 하는 건데 걔는 죽어 없어졌으니까 클리어된 거죠. 문제는 클리어된 겁니다. 지금은 걔가 문제여 가지고 잘못해서 죽었는데 걔는 사라졌으니까 이제 문제는 클리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네. 다음부터 그런 애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의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은 철저히 하겠다. 우리가 도의적 책임은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주고 피해자한테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산재 사망 보는 프레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반복된 형태의 똑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데도 사업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이 사실 이 프레임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강고한 프레임을 깨려고 했던 거고, 그 강고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의 책임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경제적 부수 효과도 아니고 살인이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사실 저희는 프레이밍을 전환하고자 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를 제정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그건 제정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었고, 사실은 이 프레이밍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살인이다 이건. 기업의 살인이다. 개인이 살인하는 것처럼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 명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한데 사실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귀결은 살인자는 살인자에 맞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살인을 했으면 그에 맞게 처벌을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그 자연스러운 귀결에 따라서 이 처벌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살인에 준하는 굉장히 큰 기업 범죄다라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냈다. 그래서 프레이밍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존에 공고했던 프레임의 균열 효과는 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그 프레임이 균열이 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알고 봤더니 에, 굉장히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랑 연관돼 있구나. 불평등이라는.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라는 이 엄청나게 큰 문제랑 연관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법 제정 과정과 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기회가 되는 자리마다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는데요. 이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기틀을 마련한 거를 잘못된 형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인데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막 박수치고 물론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굉장히 부족한 형태로 돼서 법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림돌이나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이 성과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시죠.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이제 노동운동하는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 산재 사망 문제 또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는 다양한 영역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 영역도 중첩돼 있고 인권운동 영역도 중첩돼 있고 공공의 안전, 공공의 건강, 공중보건, 흔히 말해서 공중보건이죠. 이런 공중보건의 영역도 중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사실은 노동운동은 운동하는 트랙이 있고요. 인권운동은 인권운동하는 트랙이 있고 트랙이 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프레이밍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프레이밍과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해결 방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 운동도 공중보건을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공중보건 운동 내지는 정책도 문제를 보는 프레임과 전통적인 해결 방식이 있죠. 그것이 서로 상호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저희 운동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이 전통적인 노동 문제를 약간 인권 운동적인 그런 해결 방식 내지는 운동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던 조금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동 주체들끼리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이게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금 노동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크고 심하기 때문에 이 아주 심각한 산재 사망 문제를 한국에서 전통적인 노동운동적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문제는 시급한데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하세월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인권 운동적인 문법과 전략을 차용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산재 사망 문제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제정되기 되게 어려운 법이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해외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와 그런 법이 제정됐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됐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찻대고 뽀대고 막 이런 형식이긴 했지만 제정이 됐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 되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전통적인 노동운동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걸 자꾸 이렇게 인권운동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동운동 내에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여튼 노동운동 내에서 얘기하는 거라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해법, 정치적인 해법, 저는 그걸 이제 다운표 쳐서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치는 뭐 국회 정치, 좁은 의미에서 국회 정치가 아니라 대중의 동원과 뭐 물리력이든 뭐 행정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대중의 동원과 압박으로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광의의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이런 형사처벌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합법화하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노동운동 내에도.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이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매달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검찰이 기소를 잘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고 법원이 판결을 잘 내리도록 압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운동의 타겟이 검찰하고 사법부를 법원을 향해서 타겟이 그다음 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압박은 필요합니다. 압박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가게 되면 산재 사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는 이놈의 검찰 하면서 요즘 유행하듯이 검찰 개혁 쪽으로 이 산재 사망